여러분, 10년, 20년 정말 꼬박꼬박 부어온 내 청약 통장 있잖아요. 이게 내 집 마련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었는데 요즘 이것도 이젠 끝났다. 서민은 꿈도 꾸지 마라.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들립니다. 최근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다들 이런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.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뀐 건지, 그래서 우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시작부터 문구가 좀 섬뜩하죠.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공포에 가깝습니다. 왜냐하면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는 청약에 떡하니 당첨이 돼도 당장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. 자,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걸까요? 그 핵심 변화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한마디로 예비주택 소유자들 앞에 아주 높은 허들이 하나 생긴 건데요. 바로 대출 규제입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. 예전에는요, 비규제 지역에서 집값의 60%까지 중도금 대출이라는 게 나왔거든요. 근데 이제는 이게 40%로 뚝 떨어진 겁니다. 이게 겨우 20%포인트 차이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. 절대 아닙니다. 바로 이 20%포인트라는 숫자가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정말 거대한 벽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렇죠. 대출 한도가 60에서 40으로 줄었다는 건 그 차액인 20%를 이제 은행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내 돈으로 직접 꺼내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이게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실제 사례를 숫자로 딱 보면 정말 확 와닿으실 겁니다. 한번 보시죠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. 정책이 바뀌기 전과 후, 내 집을 사기 위해 필요한 현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.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. 요즘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꽤 현실적인 금액대죠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이게 진짜 뭐랄까 핵심인데요. 예전에는요, 계약금 10%, 그러니까 1억만 딱 내면 중간에 내는 중도금 6억 원은 전부 대출로 해결이 됐어요. 그리고 마지막 잔금 3억? 이것도 나중에 입주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전세금으로 메꾸면 됐었죠. 근데 지금은요?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계약금 1억은 똑같은데 대출이 안 나오는 중도금 2억 원, 그리고 잔금 3억 원까지 이걸 다 내 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는 현금 동원 능력이 없으면 아예 명함도 못 내미는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전에는 계약금 1억 원에 혹시 모를 여유자금 조금만 더 있으면 청약에 한번 도전해 볼 만했어요.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였다는 거죠. 그런데 지금은요? 와, 한번 보세요. 계약금 1억, 중간에 내야 하는 내 돈 2억, 마지막 잔금 3억. 다 합치면 얼마죠? 무려 6억입니다. 6억. 아니, 월급 모아서 6억 원. 이게 말이 되나요? 이건 솔직히 말해서 현금 부자들만 들어오세요 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. 이 숫자 하나가 지금의 현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.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이 대출 규제는 단순히 개인이 집 사기 힘들어지는 걸 넘어서 시장 전체의 주택 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. 정부가 규제 지역을 막 넓히면요. 그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적용할 수 있게 돼요. 분양가를 강제로 낮추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는 조합 입장에선 수익성이 뚝 떨어지겠죠. 결국 사업이 미뤄지거나 아예 취소되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새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. 자, 이 모든 암울한 상황을 보고 나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. 그럼 이 청약통장 그냥 깨버릴까?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그쵸. 돈도 없고 기회도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 통장 매달 돈만 나가고 이걸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거죠.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. 결론부터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.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은 절대 해지하면 안 된다고요. 도대체 왜일까요? 핵심은 이겁니다. 여러분, 청약통장은 1, 2년 부과하는 단타가 아니잖아요. 10년,
20년, 길래 보고 준비하는 장기 플랜이죠. 그 시간 동안 쌓아온 여러분의 가입 기간, 납입 횟수, 이거야말로 돈 주고도 못 사는 여러분만의 강력한 무기, 자산이라는 겁니다. 지금 당장 쓰기 좀 어렵다고 이 소중한 카드를 그냥 버리실 건가요? 아니죠. 정책은요, 또 시장은요,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. 바로 그때, 그 절묘한 기회가 왔을 때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준비를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. 오늘 쭉 살펴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서민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의 유일한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더 어렵게 만든 상황. 물론 과열된 시장을 잡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이 아이러니, 이 새로운 부동산 정책, 과연 진짜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?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